인간의 최대 불행은 자신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싫어하는 거. 잘하고 있다가 탁 넘어지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너무 미워. 한심하고 자책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마법 3단계가 있어요. 다 억지 아니냐 이런데 절대 억지가 아닙니다. 아픈데 장점이 있느냐? 아픈 거 장점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아영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right.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생각나잖아. 나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좋을지는 기대되죠. 그런 느낌을 나에게 받는 건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었잖아요. 거기 보면 인간 최대의 불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 최대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뭐 하다가 폭삭 망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막 되게 불행해질 수 있죠. 건강 확 잃어버려가지고 아니면 제가 생각하면 인간에게 가장 아픈 아픈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을 잃는다거나 이런 게 저는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주위에서 가끔 보시면 그런 분들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불행도 내가 나를 보듬어 안고 수용하고 사랑해주면 언젠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다가도 걸어 나올 수가 있어. 인간의 최대 불행은 자신 사랑하지 않고 나아가서 자기를 싫어하는 것. 자기가 싫어. 그러면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싫어. 그러면 그것이 가장 최대한 불행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의 자세를 꼭 배워서 그런 불행의 길에 가고 있는 분들을 자기만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행복의 길로 전향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가장 큰 차이, 가장 첫 스텝이 자기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점, 나쁜 점,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좀 결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합한 나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보듬어 안아주고 이게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이게 나의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러다 보면 그런 받아들임이 어렵게 되고 자기 사랑이 어렵게 되거든요. 나는 그런 너를 받아들인다. 그 모습, 모든 점 다 합해서 받아들인다. 그 자기 수용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이런 게 있잖아요. 완벽해야지 그것이 아름답다. 완벽에 가까울수록 더 아름답다. 근데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된 학습된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세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뒷마당에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잎이 풍성하고 초록초록 파랗다. 꽃망울이 예쁘다. 꽃이 막 핀다. 대칭으로 막 너무 예쁘다.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 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그림자가 딱 좋아요. 제가 딱 원하는 그 방향에 딱 와요. 그 그림자 안에 그늘에 있으면 바람도 서늘하고 좀 아늑한 느낌도 들고 따뜻한 느낌도 들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무가 없어진다면 제가 제일 그리울 것은 초록색 꽃 이런 거보다는 그 나무가 줬던 그 그늘이에요. 그 그림자 안에서 있던 그늘. 근데 사람들 보고 완벽하라고 하는 거, 너 결점 단점 다 없애고 완벽하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나무한테 너 꽃망울과 이 색깔하고 너무 예쁘고 햇빛에 비치는 게 예쁜데 그림자를 좀 지워가지고 어두운 면을 다 없애봐. 너 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나무가 그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던 거.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허점이 있고 우리 모두가 없었으면 좋겠는 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다는 걸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막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 많이 막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더 자신다워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는 자기 수용. 두 번째는 자기 존중.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비. 더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더 잘해보자. 누구나 실수를 해. 이런 자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돌봄.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보살펴주는 거죠. 그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는 그걸 하고 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면 어때요? 첫 단계. 첫 단계는 데이트. 알아봐야지. 나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기를 제대로 아시는지 못하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외부에 집중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내면을 보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장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내가 겪어온 경험은 뭔가, 이런 걸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 사귈 때 우리 처음에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장점 때문에 좋아하죠. 나를 잘 챙겨줘, 따뜻한 말을 해줘, 뭐 되게 attractive하게 잘생겼어, 뭐 이래. 하여튼 뭔가 장점 때문에 이제 끌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단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싸움도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단점은 어떻게 돼요? 단점이 너무 싫고 뜯어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사랑이 잘 안 되죠. 결국에는 누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까지 합해서 사랑해야 돼. 난 있잖아. 이 사람 다 좋아. 이거 다 좋은데 야 이게 진짜 안 돼. 이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사랑을 잘 못하게 돼요. 단점이 있지만 그걸 막 너무 싫어하지 않고 얘가 이걸 다 떼도 고쳐야만 너를 사랑할 수가 있어. 아니고 그것까지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단점이야. Yeah. 예를 들면은 어떤 거 얘기하시는? 소심해가지고. Right, that's not. 그거는 진짜 정말 단점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지사랑 챌린지라고 챌린지를 매일매일 라이브로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게 단점이 장점이 되는 마법. 제목이 동전의 양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심했다는 게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단점이라는 게 뭡니까? 그 우리가 만약에 가전제품이다. 내가 냉장고다. 그럼 단점이 뭐예요? 얼음이 안 된다. 전기가 너무 많이 나간다. 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가전제품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모양이 요래야 된다는 거 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단점, 부족함과 결점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누가 봐도 결점이 아니냐 했던 그 부족함과 누가 봐도 결점이라는 그 기준 있죠. 부족함, 결점,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Person, environment, fit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람, 환경, 적합성. 진짜 절대적 단점인가? 아니면 person, environment, fit에서 오는 단점처럼 느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성격 fit, personality fit, 가치 fit이 있고 skill fit, 그 다음 interest fit, 내 흥미와 맞는가 이런 fit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낑겨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단점이 또 되게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싫어하는 단점이 있더라고. 다들 싫어하는. 느려 터졌다. 저예요? 소심하고 느려 터졌다. 잘 봐요. 근데 제가 미국에 24년째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딱 가니까 모든 분들이 느려 터진 거예요. 캐시어 줄이 서 있잖아요. 줄이 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how are you doing today? I love your dress. 막 난리 나요.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 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점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여유롭다, 느긋하다, 또 배려 있다고도 생각해요. 이게 되게 그런 게 그 배려 없는 것 같죠. 우리가 보면 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되게 존중스럽게 대해줬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줬죠. 그다음 그 사람에게 충분한 어텐션을 줬죠. 충분하게 시간을 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별로 그걸 싫어하지 않는 게 나한테도 그렇게 또 해줄 거니까. 그 느려 터졌다는 게 그쪽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면 그 소심하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심하다는 신중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많은 것을 잘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급하게 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성급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뭐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무래도 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억지 아니냐 이러는데 절대 억지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떤 면이 절대적인 단점인 건 잘 없어요. 우리는 가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모양이 좋다고 좀 정해진 게 있어요. 학교는 이 정도 가야 되고, 돈은 이만큼 벌어야 되고, 결혼은 언제쯤 해야 되고, 집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요 네모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사람의 모양은 다 다르거든요. 저는 되게 별난 사람이라 별 같을 수도 있고, 사랑이 많은 하트 같은 사람도 있고, 둥글둥글한 동그란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네모에 낀가 넣어야 되는. 그럼 이제 저 같은 별은 이거 다 쳐내야 되는, 이런 단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단점이라고 하는 그 규격을 사람에게 이 규격이 맞아야 된다고 누가 정하고, 누가 거기다 동의해가지고, 누가 거기 안 맞으면 결점이고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픈데 장점이 있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하세요. 아픈 거 장점 없을 것 같잖아요. 아픈데 장점이 뭐냐면 이걸 뭔가 중요한 걸 잃었을 때 오는 장점이에요. 그거에 대한 appreciation, 감사가 엄청나게 커져요. 되게 아이러니인데 건강이 빵빵한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건강이 약한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그죠? 되게 신기하죠? 반대 아니에요? 건강이 많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엄청 날씬하고 그 볼티모 탑 싱글즈에 뽑힐 정도로 예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럼 그때가 아름다웠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난치성 만성질환 앓고 지금도 몸을 계속 조절해야 되는데 몸이 진짜 엉망진창 붓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나이도 들었죠? 완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 그 모습 보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완벽이 엄청 멀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아프면서 건강이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이 엄청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환자들의 그 아픔을 진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은 제가 모든 기준에서 봐서는 훨씬 더 덜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 모든 점에 내가 꼭 보려고 하면 단점을 볼 수 있다. 그 동전의 양면이 있다. 그것만 알아도 그 시선만 바뀌어도 일단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을 보는 시선도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엄마가 이제 애를 보는 시선이라든가 쟤 왜 저렇게 게으르냐, 뭘 못하냐, 뭐 이렇게 불안이 많냐, 뭐 이런 거 다 그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점 자체를까지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단점에 장점이 있다는 걸 보면 사랑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 고쳐서 좋게 했었어야지 그때 또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단점을 보듬어 안기가 더 좋아진다. 그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되게 인색해요. 어떻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너 그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 아니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게 너무 허술한 엄마 아니야?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벽한 엄마가 돼줘야지. 이런 모든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대치에 비하면 다 못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 자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에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자비예요. self-compassion이라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못나고 실패하고 했을 때 그걸 더 너그럽게 봐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더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수용 단계가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수용이 잘 안 돼. 내가 너무 미워. 한심하고 자책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프랙티스 할 때는 자기 용서를 먼저 해드려요. 자기 용서는 사실 자기 자비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럼 자기 용서 어떻게 하지? 뭐 용서가 안 돼. 어떻게 계속 싫은데. 그래서 제가 3스텝으로 가르쳐드려요. 3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비의 한 요소인 인류 보편성.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개념이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없죠. 완벽한 사람이 없다가 진리라는 건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누가 완벽해 보여? 그러면 나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완벽한 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더 뒷면에 안 완벽한 모습이 다 있는데 그건 뒤에다 놔두고 안 보여줘.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엄마는 없다. 완벽한 아빠는 없다.
완벽한 인턴은 없다. 완벽한 PD는 없다. 완벽한 학생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걸 하실 1번. 무조건 하셔요. 근데 그냥 입에 달고 다니세요. 진짜. 두 번째 단계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다. 알아차림.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 막 나 믿고 내가 막 용서가 안 되고 자책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대체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 최강도로 자책을 하고 막 최장기간 자책을 해. 더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발전이 있고 싶다. 그 잘못한 걸로 인해서. 그러면 현재와 지금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저기 부모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한테 너무 내가 막 안 그랬어야 된다 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의 자책 진짜. 그러면 그 자책만 하고 있고 난 나쁜 엄마 나쁜 아빠야 하고 있으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더 건강한 사랑을 표현하고 건강한 지도를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두 개 알긴 아는데요. 정말 안 돼요. 계속 생각은 계속 떠올라요. 그 이불킥은 계속 떠올라요. 이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또 3단계가 있어요. 질문을 두 개 해야 돼, 나한테. 첫 번째 질문은 What can I learn from it?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두 번째 질문은 How can I grow from here? 여기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거 두 개만 하면 사실 실수한 게 더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수할 것 같은 일은 안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 막 100%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실수가 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comfort zone,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 comfort zone을 벗어나요. 실수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growth zone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zone.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해서 내가 밉다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growth zone에 있구나. 내가 comfort zone에 있으면서 아무 실수도 안 하고 탁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허둥지둥 실수를 하면서 내가 지금 배우는 zone에 있구나. 존 치체스터 수녀님이 하신 말인데 We're not here to win, we're here to grow. 우리는 여기 이기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이기려고 온 게 아니고 성장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growth zone에서 허둥지둥 하면서 배우면서 실수를 하고 있으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나한테 이거 너 지금 몇 번 하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니? 그 말은 내가 comfort zone이 아닌 growth zone에서 나는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있구나. 야, 너 이런 실수를 하면서 여기 있으면서 배우려고 하는 네가 참 장하다. 이 자기 자비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탁 넘어졌어. 넘어지는 건 무조건 있는데 넘어졌어. 잘하고 있다가 탁 넘어지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확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 자비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나영아. 각 사람들 다 넘어져. 자, 일어나봐. 이렇게 좀 쉬다가 다시 일어나보자. 그게 자기 자비예요. 봐봐요. 우리가 어려운 때가 있어. 어려운 때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되게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진 상황에서 자존감이 좀 버텨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개념이 자기 사랑에 나오는 자기 자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자존감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자존감 또 구체적으로 뭔가 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심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또 1번은 자기 사랑의 첫 스텝과 떴습니다. 자기 수용.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존중.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I'm worthy.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 다음 개념이 있어요. 이게 자기 효용이에요. 나는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난 잘하는 것도 있어. 난 잘하는 거 있어. 또 난 뭐 남들 하는 정도는 해. 약간 자신감의 느낌이 들어있는. 근데 이게 특히 한국에서는 이 자기 효용이 부족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 효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좀 너무 과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취준생인데 여기저기 냈는데 계속 떨어져. 그럼 완전 자존감 바닥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효용을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내 몫을 해야 되고 내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여를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기여가 있어요. 행위 레벨에서 하는 기여, 직장을 감으로써, 돈을 벌어옴으로써, 뭔가 도움이 됨으로써 하는 그런 기여가 있어요. 그것만 기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다른 레벨의 기여가 있어요.
level of being, 존재 차원의 기여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017년, 2018년에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직장을 1년 정도 못 갔어요. 못 갔고 거의 사람 구실을 잘 못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엄마가 밥 차려주고 목욕까지 시켜주고 양말 신겨주고 이 정도였거든요. 제 컨디션이. 행위적 차원에서는 제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뭐 부담만 됐겠죠. 행위적으로만 보면. 그러면은 진아영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비잉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비잉이었냐면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우리 엄마한테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딸이었어. 그 와중에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도 살아 있고 그래도 요 정도 뭐 밥 먹고 있고 그게 이제 감사할 정도로 그 헌신해서 나를 더 낫게 하려고 해줄 그런 존재였어요. 그 딸의 몫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도 제가 아무 몫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이죠.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거기 아예 없었고. 그러나 그 아내로서의 그래도 그 지지와 사랑과 그 관계에 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비잉으로서 내가 그 존재로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관계에서의 사랑이라던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쓸모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나가 더 사랑스럽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쓸모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랑스럽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요즘 우리 남편이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되게 웃겨요. 근데 이제 표시 안 나고 있는데 되게 신경을 써요.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여? 괜찮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 막 이래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야 괜찮아 안 보여 이렇게 살살 그 사람은 안 보여 웃으면 보이지 그랬더니 그런데 또 몇 번이나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자기가 되게 이게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자기가 이빨 하나 빠져도 사랑하고 이빨 다 빠져도 사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쓱 웃는 거예요. 와이프인 내가, 아내인 내가 자기를 이렇게 조건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이빨 빠진 거 어떻게 생각할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그러면 남의 시선이나 전전긍긍 하는 게 딱 놔져요. 근데 우리가 남이 좋아할까 또 전전긍긍하고 싶지 않고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받아들일 것 같고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결점 단점까지 합해서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자기에게 무조건적으로 자기 사랑해주면 이거 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봐봐요. 되지 않고 하고 막 자기 채찍질 막 착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많죠. 그 달려가는 곳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선택해서 나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얘기하는 이 길로 가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규격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저 정도 하면 안 되는 그 외부의 피드백으로 나를 몰아치고 있는 건지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인지 우리 사람의 가치가 성취나 생산성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성취와 생산성에 달려 있는 건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월급이죠. 월급. 보상.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내 월급이 내 가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 드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성취와 생산성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고 성취와 생산성이 있으면 잘 나가고 가치 있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인간의 가치는
성취와 생산성이 달려있지 않다. 인간의 가치는 월급이 아니다. 그게 자꾸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절대적 존재 가치가 있는 존엄하고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게 자기 사랑의 뿌리에도 들어가 있고 남의 사랑의 뿌리에도 들어가 있고 그게 뿌리에 있어야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더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좀 뭔가 순종적인 그런 자세를 많이 가르치고 엄마한테 대들지 마라,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또 배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하다 보니 어떤 관계에서 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needs, 필요를 더 쳐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내 거는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그런 자기 존중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또 2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몸값요법, 두 번째는 yes to myself. 몸값요법은 이제 내 몸값이 금 100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 몸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남 몸값을 150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돈이면 다른 사람도 거의 평등하게 100돈 정도로 돼야 되고 나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 가르쳐 드리는 게 yes to myself. 이게 제가 새로 나온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나에게 yes 해준다.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나를 좀 덜 존중하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거절이 안 돼. 우리 노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있어서 내가 노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줄 것 같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그 2가지 지금 자기 존중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인정 욕구가 강하다 보면 이제 노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yes to myself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내가 되게 몸이 힘들어. 그 오늘 진짜 정말 막 며칠 밤새고 지금 쉬어야 돼. 근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영화 보러 갈까? 나 이 무슨 영화 진짜 보고 싶었어. 막 그래요. 뭐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그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힘듦을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너를 못해. 저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 몸을 끄집고 나가는 거야. 예스를 하고. 근데 봐봐요. 그 와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 쟤한테 예스 하는 와중에 나한테 노를 한 거예요. 그걸 간과할 수가 있어.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하는 거야. 아니야 너 쉬지 마 오늘. 저기 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노 뒤에 나에게 예스가 있는 거야. 미안해 나 같이 가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정말 뭐 할 일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오늘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 했을 때 저 사람한테 노를 했지만 나한테 예스한 거야 사실. 예스 나영아 너 오늘 좀 쉬어야 돼 진짜. 오늘 너를 돌봐야 돼. 예스 그 마음이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너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게 그 불편했던 마음이 훨씬 더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노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나에게 예스 한다. 그 흔들릴 때 제가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고 완벽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 뭐 잘난 면, 이쁜 면도 있지만 그 부족한 면 결점, 누구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그 복합한 걸 다 합한 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를 수용해주고 그 나를 보듬어 안아주고 그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흔들리는 것 같을 때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예뻐해주고 아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that's what I wanted to say to people, really. 근데 그 기분이 정말 좋아요.